그러면 여기 홀수번이 원본 문제입니다. 홀수번 문제를 보자꽃. 이상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 정수이고 0부터 4까지 정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등식관계를 만족합니다. K자리에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을 수 있대요. 그럼 넣어보자. P 변수 x가 0일 때 확률이죠. 변수 x가 2일 때 확률과 같음. 1 넣으면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은 변수 x가 1 넣었으니까 3일 때와 같음. x에 2 넣으면 변수 x가 2일 때 확률은 k 2 넣었죠. 그럼 그때 변수 x가 4일 때 확률과 같음 이라는 거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때 제곱의 평균이 누군지 알아요? 변수 x가 0일 때 확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 확률 변수니까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변수 x가 올 수 있는 값은요. 0이 올 수 있고 1이 올 수 있고 2가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어. 그때 변수 x가 나올 그 확률은 0 넣어서 나올 확률 몰라. 근데 2랑 똑같아. 근데 4랑도 똑같아. 인 거죠. 1 넣어서 나온 확률 몰라. 근데 그게 3일 때랑 확률이 똑같아. 라는 거겠죠. 어차피 우린 다 더하면 몇 나온다는 것을 1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 3a 플러스 2b는 1. 관계식 하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x의 제곱을 위에다가 쓰신 다음. 됐죠?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은요.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더한 값을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일단 0은 없어지고요. a 남는 건 이거죠. 곱하면 4a, 16a, 20a. 그 다음 여기 b는요. b, 9b, 10b. 그것이 몇이었다? 6분의 35였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10을 나눠볼까요? 2a 플러스 b는 10을 나눴어요. 여기에다가 10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약분 되겠죠. 5로 나누면 7, 2, 그럼 12분의 7이겠구나. 됐습니까? 됐을까요? 10을 나눠서 쓴 결과. 그럼 이제 둘이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연립하면 A, B가 나오니까요. 우리는 0일 때 확률이니까 A 값만 구하면 답인 거다. 그치? 그럼 여기 뭐해? 얘를 2배해서 연립하자. 그럼 조금 좁지만 그냥 여기다 바로 갈게요. 자, 2배 합니다. 4A 플러스 2B가 6분의 7이니까요. 둘이 빼주면,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밑에서 위로 빼면 A는요. 6분의 7에서 1 뺐죠? 6분의 1.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6분의 1. 4번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이 여러분들 프린트 원본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의 원점에 A라는 점이 있어요. 주사위 한 개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4 이하가 나오면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한 칸, 5 이상 나오면 음의 방향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함. 자, 요 얘기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확률, 한 칸 움직일 확률, P라고 씁니다. P. 그거는 몇이다? 6분의 4, 3분의 2죠. 그 다음 왼쪽으로 한 칸 갈 확률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5하고 6 두 개니까 6분의 2. 됐죠?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일 거야. 자, 그리고 언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밑에서 보면 이 짓을
16,200번 아씨 하네. 됐죠? 그래서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가 될 확률을 한번 말해볼래?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해줬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자, 봐봐. 네가 여기서 16,200번의 시행을 하잖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주사위는 3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나온 주사위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처음에 네가 처음 시행해서 이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간에 그 다음 시행에서는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지. 맞아? 독립시행이라고. 독립시행. 됐습니까? 독립시행이야. 근데 독립시행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얘기 넘어간단 말이야.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하면 이때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맞아?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라 하면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사건을 세팅해주면 돼. 어떤 사건으로 볼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사건. 됐죠?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할게. 됐음? 그럼 이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16,200번의 시행을 하고 한 번 시행해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몇이야? 3분의 2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때 이 변수 x의 기대값은 np, 둘이 곱한 값이죠. 그럼 곱하면 54 맞죠? 5400에 2를 곱하면 10800 1800 됐지? 변수 x의 분사는 npq죠. 10800에서 3분의 1까지 곱하면 되는 거지. 3, 6, 3, 18, 00 그럼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6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지금 뭐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했을 때 16,200번의 시행 중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변수 x라 하면 이 변수 x의 기대값은 1800.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가 일단 첫 번째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위치가 5,700 이하가 될 확률인 거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보고 싶은 확률은 뭐냐? 쌤, 저 전화 좀 한번. 변수 x가 5,700 이하가 될 확률 이라고 하시면 이제 틀린 거죠. 됐어요? 전화 좀 한번.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선생님 오른쪽으로 그럼 5,700 이하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5,700 이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16,200번을 시행해서 10,000번으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나머지 6,200번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다르게 설정하셔야 돼. 어떻게 하냐? 이 친구의 위치는 말이야. 변수 y로 설정할게. 그럼 위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x번만큼 오른쪽으로 가겠지. 맞아? 플러스 1. 그럼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돼? 16,200번에서 x를 뺀 횟수만큼 왼쪽으로 갔을 거라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x 빼기 16,200 이게 변수 y가 되겠네요. 그리고 네가 구하려는 건 뭐야? 이 변수 y가 뭐라고 써있는 거냐 이게? 5,700
이하가 되는 확률. 이게 궁금한 거였거든. 됐어? 그러면 변수 y가 5700 이하가 되는데 y가 누군지 알아. 2x-16,200이잖아. 그럼 뭐해? 여기다 그냥 뿅 넣어버리지 뭐까지 거 이 자식. 야호.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 2x-16,200이니까 넘어가면 16,200을 곱하겠죠? 2, 1, 9 빵빵이 될 거고 다시 양변에 2 나누면 변수 x가 1, 0, 9, 28, 5, 20, 0 띠디디디디디디디 1950 이하가 될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 x일 때야. 우리는 그 횟수를 보면서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변수가 달라져야 돼. 주의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주세요. 스마일. 자, 그러면 문제는 아니 독립시행이면 이상확률 변수고 그때 확률을 구하는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확률 구해? 라고 하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냥 정규분포 따른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정규분포 따른다고 치자. 평균 누구? 180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표준 편차는 60. 근데 네가 보고 싶은 건 1950. 1950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한 거지? 그럼 뭐 하면 되냐? 여기 확률만 구해서 0.5 더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확률 어떻게 구해요? 표준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0이죠. 이거 900으로 썼네. 950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표준화 변수 z가 되겠죠. 몇입니까? 150인데 60으로 나누면 6분의 15잖아. 6분의 15면 3을 나눠서 2분의 5잖아. 맞지? 몇이야? 2.5네. 그러면 여기 있네요. 0.494. 그럼 0.5 더하기 0.494 해서 0.994 끝. 결론입니다. 그래서 평균 0.994 평균이래. 확률 0.994가 되겠습니다. 끝. 여기다 뭐 하세요야? 1000을 곱하네요. 그럼 0 3개 붙이면 되죠? 994가 답이네. 끝.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y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라고 했네요. 잠깐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거든. 그치? 근데 확률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4개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개수니까 빵개, 1개, 2개, 3개, 4개가 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변수 y를 이렇게 설정하래. 변수 y는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때는 그냥 x라고 하고, 됐지?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면 그냥 2라고 하래. 됐죠? 그럼 봐봐. 변수 y에 올 수 있는 값은 그래서 누구랑 누구라는 거냐? 결과적으로 0 또는 1 또는 2라는 거지. 맞아? 이 말이잖아. 변수 y에 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그럼 봐봐. 변수 y가 0이 올 확률은 뭐가 되니? 변수 y가 0이 와? 그 말은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인 거지. 그럼 0이 될 확률이 뭐예요?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 맞아? 그럼 동전이 4개, 1, 2, 3, 4. 전부 다 뒷면이네.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네. 맞아? 몇이요? 16분의 1. 그럼 변수 y가 0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요. 끝. 그럼 변수 y가 1 나올 확률은 1 나올 때는 언제야? x가 1일 때지. 맞아? 그때 x가 1의 값을 가지면 그냥 x를 쓰래며. 그럼 1을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럼 변수 x가 1 나올 확률은 몇이야? 이 4개 중에 하나만 앞면이지. 앞, 뒤, 뒤. 뒤, 앞, 뒤. 뒤, 앞, 뒤. 뒤, 앞. 됐죠? 잘했다. 앞, 뒤. 뒤, 앞, 뒤. 뒤, 앞, 뒤. 뒤, 앞. 잘했죠? 16분의 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나머지 x가 2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그냥 2라고 쓰래. 그럼 변수 x가 2 이상 나올 확률은 어차피 0 나올 때 1 나올 때 알잖아. 그럼 다 더하면 전체 확률 1 나와야 되니까 이게 몇이야? 16분의 11이겠지. 됐어요? 자, 변수 y의 기대값 구해주세요. 변수 y의 기대값 곱하고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16분의 4 더하기 22 16분의 26 몇이냐? 8분의 13 답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7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에서 a까지입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럼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죠? 요 넓이 몇이야? 2분의 1 AC. 요 넓이 몇이야? 1이죠, 1. 1이죠. 0에서 a까지 전범위 다 본 거니까 1이죠. 확률 밀도니까 우리가 밀도로 봐야 돼. 넓이로 보셔야 돼. 근데 정적분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밀도로 봐야 돼요. 1입니다. 그럼 네가 아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AC는 몇이다? 2입니다. 됐죠? AC가 2예요. 그 다음 B보다 변수 X가 B보다 작을 때의 확률과 변수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뺐더니 4분의 1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봐봐. 우리 편하게 생각해봐. 요 지금 X가 B보다 작을 때 요 넓이를 P라고 하고 B보다 클 때 넓이를 Q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게 이거야. P 플러스 Q가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준 게 P 빼기 Q를 준 거야. 4분의 1이라고. 그럼 더해버리면 이 P가 4분의 5니까 P는 8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Q는 8분의 3이겠지. 그렇지 않냐? 맞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PQ 자리 대신에 여기 B보다 작을 때 넓이 요 넓이가 8분의 5야. 요 넓이가 8분의 3이야. 라고 하면 또 내 눈에 삼각형 보이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8분의 5니까 BC를 곱한 값은 뭐가 돼? 4분의 5겠네. 됐지? 그럼 여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C에다가 A 빼기 B를 곱한 값이 몇이야? 4분의 3이겠네? 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됐어요? 됐습니까? 우리 이거 알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 내가 아는 건 요 정도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 관계식 지금 요렇게 알고 요렇게 알고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보를 보시면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몇이라고요? 2분의 1입니다.
됐죠? 가려워. 그러면 자, 확률이 2분의 1 나와. 근데 여기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5. 다시 말하면 0에서 b까지의 확률이 8분의 5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큰 거지. 그럼 당연히 루트 5는 어디 있어야 돼? b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b보다 왼쪽 어딘가에 루트 5가 위치할 거고,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요 검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잖아. 됐음? 그럼 이때 네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생기죠. 뭡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맞아? 왜? 높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왜? 루트 5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누면 2분의 1이야? 얘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돼?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도대체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요 삼각형에서 자,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내가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된다. 띠또띠, 아이고 색깔 바꿔서 띠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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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엉 띠또띠또 엉엉 띠또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여기가 루트 5야. 여기는 b야. 여기가 0이었고, 자, 요 길이가 뭐냐면 c였어. 됐지?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라고 할게. 받아들여?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뭔데? 닮음이잖아. 맞아? 몇 대 몇? 1대 루트 5분의 1. 됐음? 1대 5분의 1. 맞아? 1대 5분의 1. 맞아? 1대 5분의 1. 맞아? 얘도 1대 5분의 1. 맞아? 1대 5분의 1. 맞아? 내 말 듣고 있어? 1대 5분의 1.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는 뭐야? 5분의 b가 되겠지. 5분의 b가 c랑 같네. 그래서 결론. b는요. 5분의 b가 c랑 같네지. 미안. c는요. 5분의 b랑 같겠습니다. 뭐 해줘? 넣어버리는 순간 이제 끝났죠. 5분의 b제곱이 4분의 5거든. 그럼 b제곱은 몇이에요? 4분의 25입니다. b는요. 2분의 5요. 됐죠? b가 2분의 5니까요. 그럼 c는 뭐예요? 2분의 1이요. 됐습니까? 그럼 c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a는 뭐예요? 4네요. 됐죠?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주세요. 7이 답입니다. 끝.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게 비율관계로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 돼. 물론 이거를 뭐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고 귀찮잖아. 비율관계 보시고 문제고에서도 시험 문제 풀 때 이번에 수행평가에서 비율 문제 나왔다고 하는데 푼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비율 문제는 네, 지금처럼 자주 나오니까 잘 보세요.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자,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은 평균이 9고요.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B 제품의 중량은 평균이 20의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A 제품, B 제품 두 개를 갖고 얘기하네요. A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 B에 선택한 하나의 중량이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일단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계속 뭐냐면 무게를 얘기하고 있죠. A 제품의 중량, B 제품의 중량, 그죠? 그러면 일단 변수를 설정합시다.
첫 번째, 커피 A의 중량을 변수 x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이때 변수 x의 평균은 문제에서 9라고 줬고요. 변수 x의 분산은 표시편처럼 줬네? 그럼 분산은 뭐야? 0.4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뭘. 그래서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0.4입니다. 인것이 뭘. 됐죠? 두 번째, B 제품의 중량을 또 관찰해 봅시다. 그거를 이젠 y라고 합시다. 그쵸? x의 다른 문자로 놔야 되겠죠? 그럼 y의 기대값 평균이죠. 써있네요. 어디 써있니? 20. 변수 y의 분산은 표준 편차를 줬는데 그럼 그냥 1이겠죠? 제곱한 값.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1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A 제품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중량이 다음과 같을 확률. 그럼 어떤 확률이었냐? 변수 x가 8.9 이상 9.4 이하가 될 확률과 변수 y가 19 이상 k 이하가 될 확률이 서로 같음이라는 식인 거네. 됐죠? 자,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정규분포를 따를 때 변수 x가 8.9와 9.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표준화하겠죠. 그럼 차분하게 표준화합니다. 여기 8.9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값. 그럼 몇이죠? 0.4분의 마이너스 0.1이겠죠? 그럼 여기는 9.4에서 평균 9를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값 0.4분의 0.4겠죠? 됐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 얘는 1이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표준화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해줘. 그게 변수 y를 표준화했을 때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 변수 y 정리합니다. 19는요 평균 20을 빼주고 표준편차 1로 나눠주세요. 몇이죠? 마이너스 1. 그럼 k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편차 나눈 값 이거 계산하면 똑같아. 이 말이지? 됐습니까? 아니 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라고 하면 표준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대칭성 y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요 0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한 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본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봐야 똑같을까? 4분의 1이겠지? 맞아?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 4분의 1이 와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K는 20 플러스 4분의 1 됐죠? 20.25 됐을까요? 답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실제로는 6번째 문제죠. 근데 이게 순서가 아마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 그건 봐주시고 자 보시면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와 gx인데, 자, 이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할 거래. 잠깐만, 그럼 이 변수 x와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관찰해 보려고 봤더니, 일단 표준 편차가 똑같죠. 근데 평균이 다르지.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닐까? 변수 x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인 fx 그래프가 이렇게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당연히 변수 y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얘랑 똑같이 생겼겠지. 맞아? 근데 평균이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갔겠죠. 몇 칸? 2칸. 그래서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왜? 얘 평균이 8이고 얘는 평균이 몇이니까? 12니까. 됐죠? 받아들일까? 그럼 여기서 잘 봐. 어차피 이 그래프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었거든?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있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는데? A라고 한다는 거야. A가 몇이니? 10이죠. 됐어요? 아, 둘이 중점일 거 아니요. 같은 그래프니까. 됐음? 라라? 됐어요? 끝! 그럼 결론, 너 뭐 구해라? 변수 y의 확률이 8하고 10 사이. 아, 10이 아닌데? 10 맞구나, a니까. 그럼 변수 y는 또 얘야 두 번째 그래프야. 얘 8부터 10까지. 요거지, 요거 구하는 거잖아. 맞아? 변수 y 거 구하는 거, x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표준화하면 되죠. 그럼 변수 y의 평균이 12니까 자, 8을 표준합니다. 평균 빼면 마이너스 4. 표준 편차 2 나누면 마이너스 2. 표준화했죠? 평균 12를 빼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거네. 됐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표준 정규 분포야. 얘는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을 말해줘 라는 말은 플러스 1부터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말해줘랑 같은 표현일 거라고. 좌우 대칭이거든.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0.4772에서 0.3413을 뺀값 말하면 답이겠네요. 자, 1의 자리 보시면 9네요. 9로 끝나는 게 답이겠네요. 1번. 끝.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름. x의 기대값 24. 분산 8. 됐지? 표준 편차 루트 8, 2 루트 2. 됐죠? 윤지 괜찮아? 네. 힘내요. 잘생겼어.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런데 뿡뿡뿡뿡. 아니,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하면, 이거 변수 x의 기대값에서 2배 한 다음 a 빼면 되잖아. 그러면 야, 이건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하면, 이거 변수 x의 분산에다가 4 곱하면 되잖아. 됐잖아. 어차피 더하고 뺀 거는 3포도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럼 이게 됐지 뭘. 그러면 대입합시다. 24에 2배면 48 마이너스 a는요. 분산에 4를 곱했네요. 8, 4, 32. a는 몇이다? 답입니다. 아유,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죠. 답! 자, 15번 문제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가 있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밑에 있는 이 가나다 조건을 만족해. 변수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답인 거야. 자, 일단 구할 때 봤더니 가조건 분산이 똑같죠? 분산이 똑같음. 일단 요거 분산이 같음.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똑같은데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 평균이 다르면 다르니까. 그 다음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자 fx하고 gx하고 이 직선 y는 k하고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집합은 1, 2, 3, 4래. 4개래. 그럼 여기서 봐봐. 좌표 평면에 내가 그래프 2개를 그릴 거임. 요렇게 하나 그렸어. 그 다음 똑같은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 요렇게. 됐죠? 똑같은 걸 또 그릴게. 왜냐면 하나가 F고 하나가 G일 거거든? 됐죠? 여기까지? 왜냐면 분산이 같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똑같은데 위치는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 더. 왜 이렇게 따로 그렸습니까? 요 옆에다 그렸어요? 라고 하면 나 조건 때문에 그렇지. 봐봐. 어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양수 K가 요렇게 있으면 Y는 K 요렇게 있으면 요 점의 X좌표가 1, 요 점의 X좌표가 2, 요 점의 X좌표는 3, 요 점의 X좌표는 4 라는 말이거든. 됐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잖아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나를 보고서 생각해 본 내용. 근데 다조건을 봤더니 봐봐. x가 2보다 작을 때 확률에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뺐더니 그게 0.5보다 크대. 됐죠? 그럼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누가 x여야 될까라고 하면 봐. 여기서 얘를 뺀 게 0.5보다 크니까 됐지? 당연히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는 커야 된다. 거기서 뺐는데 0.5보다 큰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그림으로 볼게. 이 그림. 내가 지금 처음에 그려놓은 요 그림으로 보면 자,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말해줘 라고 하면 여기 말할 거라고. 여기. 요 넓이. 이 넓이에서. 됐지? 변수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잖아. 어떻게 해야 돼? 107. 여기잖아. 여기. 됐음? 그럼 봐. 자연스럽게 얘가 fx고 얘가 gx가 오는 거 아닐까?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 봐봐. 요렇게 해서 같은 그림이야. fx가 오른쪽에 오면 절대 안 되지. 맞아? 왜냐면 y를 그었을 때 1, 2, 3, 4거든 순서대로.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 f는 왼쪽에 오는 게 맞아. 그럼 문제는 k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여기가 y는 k. 그럼 만나는 이 교점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다 해서 하는 말 보면 이거잖아. 다시 변수 x가 얘가 fx, 얘가 gx.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자, 요 넓이야. 요 넓이. 이 넓이에서 변수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변수 y 그래프 gx니까 요 그래프겠지? 요 넓이. 이거 뺀 거. 됐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f가 왼쪽, g가 오른쪽 이런 그림이 되지 않겠음? 이라는 거야. 됐죠? 그럼 만족하는 그림이 뭡니까? 이거 아니겠어? 뭐 이런 그림 아니겠어? 그럼 이때 자 봐봐. 평균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2가 여기 2.5 여기 2가 여기 2.5 여기 여기 잠깐만. 그러면 이거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되겠다. 봐봐. 첫 번째 그림 아니면 두 번째 그림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럼 이때 네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봐. 잘 봐야 돼. 어차피 이 그래프가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럼 1하고 2 사이에 한가운데 평균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f, 다시 말하면 변수 x의 기대값이 몇이었냐면 1.5인 거야. 변수 y의 기대값은 3.5인 거야. 됐어? 그럼 얘가 1번 그림, 여기를 2번 그림이라고 놓을게. 그럼 만약에 2번 그림이면 어떻게 해요? 변수 x의 기대값은 1하고 3 사이에 있거든? 그럼 누군 거냐? 2인 거죠. 맞아? 근데 이 그림을 이쁘게 못 그린 거지? 마찬가지 1, 2, 3, 4니까 마찬가지 여기 변수 y의 기대값은 얘 2하고 4 한가운데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럼 3인 거죠. 그 그림 이쁘게 못 그린 거야. 됐죠? 감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라면 이렇게 된다. 변수 x가 1.2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말해줘 라고 하면 표준화하겠지? 뭐 해주면 돼? 평균 1.5를 빼줘. 표준표차 나눠줘. 그럼 뭐야? 1.5죠. 마찬가지 변수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표준화하면 평균 3.5를 빼줘.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5지? 됐어? 그럼 이 확률을 직접 구해보자고. 왜? 표가 있잖아. 그래서 표를 준 거야. 정확하게 구하라고. 그럼 요 표현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몇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0.5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0.93329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표준화해서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뭐야? 0.5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럼 몇입니까? 0.0 몇이야 이거? 8 몇이야? 0.5에서 빼줘. 0.5에서 0.4332 빼줘. 몇이야? 몇이야? 0.0668. 0668이래요. 그래서 빼면 0.5보다 큰 거 맞지? 맞아? 1번 그림이면 문제에서 말한 가나다 조건 다 만족하네.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 얘는 안 되겠죠? 만약 변수 x의 기대값이 1하고 3의 한가운데 2였다면 자,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해줘라고 하면 이게 뭐야? 0.5잖아. 에이씨,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 0.5에서 뺐는데 0.5보다 크겠냐? 에이, 바로 안 되네. 그럼 자, 이런 그림이었겠다. 그럼 너한테 이제 뭐 구해라? 변수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인 거니까 표준화하면 되겠죠? 평균이 1.5니까 빼주면요 1이네요. 됐음? 표준화해서 1보다 클 확률 0.5에서 0.3413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0.1587 답은 2번이네.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림일지 두 번째 그림일지 몰라.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림 잘 보시고 두 번째 그림 이쁘게 못 그렸습니다만 어차피 답이 아니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바로 째껴버렸습니다. 넘어갈게요.